안녕하세요. 오늘은 에펠탑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에펠탑은 우리가 여행이 떠오르면 에펠탑이 생각나고 프랑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답답한데 저와 함께 에펠탑을 만들어서 인테리어 장식도 해보고 우리 기분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드림캐쳐 도안 그려서 해보는 거 했었죠. 그런데 3D 펜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에펠탑은 한 번쯤은 직접 도안을 그려보시고 만들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단순한 철근 하나의 덩어리가 심플해 보이지만 막상 도안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까다롭고. 그래서 한 번쯤은 직접 내 손으로, 물론 공장에서 찍어 나온 에펠탑이나 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보다는 예쁘지 않고 좀 볼품은 없고 초보티가 나겠지만 훨씬 더 그게 내가 직접 만들었던 에펠탑이 정감이 있고, 이 에펠탑 도안을 만들고 그리고 하는 동안에 여행의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에펠탑은 뭐 교재에 보면 아주 작게 나와 있고, 에펠탑은 지금 어느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열쇠고리로도 장식용으로도. 또 막상 여행 가서 에펠탑 장식용 소품을 사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품을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안을 저도 제가 짜봤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불빛 장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A4 용지 크기로 좀 더 크게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너튜브에 보면은 에펠탑을 직접 도안을 짜서 굉장히 크게 작품을 만들어서 LED 불빛으로 꾸미는 SNS 너튜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도안을 짜봤습니다. A4 용지 크기의 에펠탑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여기 사진에서처럼 저처럼 이렇게 에펠탑을 반으로 잘라서 A4 용지 2장 크기로 맞추면 훨씬 더 큰 에펠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은 뭐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면 A4 용지 3장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면서 A4 용지 2장 크기는 너무 큰 것 같아서요. A4 용지 1장 크기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크기로 작품을 만들다 보니 코팅 용지, 투명 용지는 작은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큰 거를 했고요. 이제 도안 위에 투명 용지를 놓다 보면 또 에펠탑을 만들면서 굉장히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클립으로 고정을 시켜서 도안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잘 모르고 그냥 테이프로 붙여서 도안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와 함께 3D 펜 수업을 하시는 마을 어르신의 아이디어로 클립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고정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펠탑을 3D 펜으로 만들 때 아무래도 선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에펠탑은. 그리고 A4 용지보다 더 큰 인테리어 작품을 만들 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너튜브에 보면 자를 이용해서 에펠탑을 그리시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를 이용할 때는 필라멘트 온도가 높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필라멘트가 달라붙고 잘 떨어지지 않고 모양이 흐트러져서. 그래서 이 쇠자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보니까 더 불편해요. 처음에 선긋기나 그런 거 연습했을 때 그냥 3D 펜 하나만으로 손의 감각으로 필라멘트의 그 거칠은 감각을 느껴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자를 대고 하게 되니까 더 불편하고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자로 해보고 하다가 정 답답하고 안 되면 저는 다시 그냥 울퉁불퉁 삐뚤삐뚤해도 그냥 손맛을 느끼면서 그냥 펜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필라멘트 꽂고 예열을 하고 있고요. 아직 예열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장식되어 있는 에펠탑은 LED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검정색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음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죠. 도쿄 올림픽 폐막식 때 프랑스가 거창하게 신고식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프랑스 국기 색상에 맞춰서 에펠탑을 한번 꾸며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에펠탑을 파란색과 하얀색, 빨간색 필라멘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에펠탑 밑에 부분, 가장 튼튼한 밑에 부분부터 파란색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자, 필라멘트를 꽂고 예열을 시키면서 자를 갖다가 대는데 자로 사용해서 선을 그어도 삐뚤삐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를 이용해서 할 때는 바깥쪽에가 따뜻해 보이게 에펠탑을 도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도안을 해보면서 좀 이렇게 입체적인 걸 느끼게 하고 싶어서 바닥을 좀 길게 뺐어요. 그런데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약간 모양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닥 여기를 좀 잘라내고 바닥 부분을 할게요. 예열이 다 되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자를 대고 안쪽에는 어차피 여러 가지 선이 많이 있어서 표가 잘 안 나니까 바깥쪽에 반듯해 보이도록 자를 바깥쪽으로 대고 그을게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불편하긴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깔끔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를 대고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쓰리디 펜이 예열이 되고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아직 안 나오네요. 도안은 딱 에펠탑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 하나만 만들고 똑같은 장면, 똑같은 곳을 4개씩 만들면 돼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손을 그어서 자를 대고 내 영상을 보다 보면 이것도 되게 쓱싹쓱싹 한 번에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깥쪽이 깔끔해졌네요. 이번에는 다시 뒤집어서 반대쪽도 같이 일단 가장 밑에 부분부터 할게요. 어떤 도안은 저기 4등분으로 나눈 사람들도 있고 에펠탑이 3등분으로 나눈 사람들도 있고 또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5등분으로 나눈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3등분으로만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펜으로만 그릴 때보다 자를 대고 했을 때 어떻게 더 반듯한 게 보이시나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쪽에는 살짝 울퉁불퉁해도 바깥쪽에 반듯하게 우리가 좀 깔끔하게 에펠탑을 만들려는 목적이니까 일정한 굵기로 해서 끼고 윗부분을 서로 연결을 해야 떨어지지 않겠죠. 지금 선만 그어놔서. 아이고 떨어졌네요. 얘는 우선 띄워놓고 반듯하게. 저희 끝에 부분이 굳어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선을 그을까요? 바깥쪽이 깔끔해 보이게 자를 대고. 좀 불편하죠? 자로 하는 게. 저는 그냥 좀 울퉁불퉁해도 그냥 자 없이 펜으로 하고서 나중에 정말 깔끔한 에펠탑을 원한다면 인두로 손질하는 게 그 시간은 똑같을 것 같아요. 에펠탑이 보기에는 예쁘고 인테리어 용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생각보다 만들어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작품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자를 대고 바닥도 붙여야겠죠? 이렇게 껴서 여기 길게 밑에 내려온 부분은 끝나고 다 손질하는 단계에서 떼어내고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안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따라가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잘라낸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밑에는 좀 두껍게 해서 받침대니까 속을 채워주면 될 것 같고 속을 채울 때는 자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두껍게 간단하게 빈틈이 보이지 않게 그래도 더 여기도 반듯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그때 터보라이트로 지지고 인두로 하고 사포로 문질러 주면 예쁘게 돼요. 근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네. 밑면이라 제가 좀 두껍게 했어요. 반대쪽도
네, 했습니다.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나중에 니퍼로 잘라줄게요. 자, 이제 밑면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반절밖에 안 했네요. 반절도 안 한 것 같은데 가운데 철근을 한 번 더 주고 반대쪽도 같이. 제가 좀 자를 대고 해도 두껍게 쌓아 올리다 보니까 에펠탑이 자가 뜬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그래도 울퉁불퉁하게 나오네요. 이제 가운 선을 그어줄게요. 한번 띄워서 이거 선을 만들 때 쓰레기펜을 껐다 켰다 하면 되게 불편하죠. 그냥 쭉 건너뛰세요. 그래서 생기는 꼬리는 나중에 니퍼로 잘라내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에펠탑 안 쳐다볼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꼬리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간편하게 일단은 내가 원하는 작품 즐겁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이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만 하고 저는 손으로 하겠습니다. 차로 안 하고. 나중에 정 삐뚤빼뚤하고 하는 부분은 인두로 밤새워 손질을 하겠습니다. 사포로 문지르고요. 훨씬 더 반듯하네요. 우리 이 사선은 그냥 우리 성국기 연습했던 것처럼 할게요. 안쪽에 들어가는 사선이니까. 반대쪽 사선이요, 이제. 에펠탑이 되게 단순해 보이고 심플해 보여도 의외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반대쪽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가장 지금 에펠탑을 버티고 있는 밑에 부분이니까 튼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두껍게 하고 그러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얇게 하니까 아마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요. 근데 뭐든 기초가 중요하고 바닥이 튼튼해야 되겠죠?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이 에펠탑 하단을 지탱하고 있는 아치형 도안 보면, 다른 도안을 보면 여기 부분도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리기 쉽고 그냥 보기에 예쁘게 그냥 아치형으로만 딱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좀 더 두껍게 해서 무너지지 않게. 그 다음에 그냥 일자로 쭉 손긋기 해줄게요. 가운데는. 아니면 여기는 그냥 전체 싹 채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튼튼해 보인다고. 자,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깔끔하고 튼튼해 보이네요. 여기 삐죽 나온 부분은 이따가 장식하고 이렇게 연결할 때 잘라내면 되니까. 깔끔하고 아주 예쁩니다. 자, 제가 좀 두껍게 해서 굉장히 튼튼해요.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하나의 도안에서 4개를 만들어 주세요. 에펠탑은 사면이죠. 4개를 붙이는 거니까 4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위에 부분도 자를 대고 한번 또 반듯하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인터넷 보고 굉장히 잘할 것 같아서 펜도 사고 필라멘트도 엄마를 쫄라서 많이 샀는데요. 만들어 보니 그 인터넷처럼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소질이 없는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작업하는 거 봤죠? 인터넷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도 시간, 인내심을 갖고서 하다 보면 잘 좋고 멋진 작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운데 손은 그냥 일일이 자를 댈 수 없으니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밑에 부분 4개 만들고요. 이제 선은 저는 가운데 3등분으로 에펠탑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굵기로 한다고 해서 밑에 부분 파란색을 했으니 가운데는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필라멘트를 교체해야 되겠죠. 제가 3D 펜을 바꿨더니 또 다시 예열을 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색깔을. 자를 대고 하니까 훨씬 더 낫나요? 깔끔한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열이 되는 동안 우리 굳은 하단 부분을 손질을 좀 할까요?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내고 이쪽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길게 늘어진 데는 손질해주고 튀어나온 부분도 여기 이런 부분은 샤프로 문질러 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좀 힘들고 집 안에서 하게 되면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예열이 되었습니다. 바닥을 먼저 튼튼하게 해주고서 걸렸어요. 장갑에 필라멘트가 걸렸어요. 바깥 부분이 반듯하게 돌려서 안쪽에도 할게요. 반대쪽도 윗부분도 네. 그다음에 가운데 선을 그어주고요. 일직선
제가 이 에펠탑 도안을 만들어 보면서 건축물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저렇게 만들어야만 지탱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에펠탑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롯데타워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롯데타워가 몇 층이었죠? 106층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자, 우리 사소는 그냥 자대지 말고 합시다. 아우. 삐뚤빼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은 사포로 문지르시고 인두로 손질해 주세요. 안 됐어. 네, 한쪽이 완성이 됐네요. 자, 옆에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클립으로 도안 고정시켜 놓고 하니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왔다 갔다 하고 삐뚤어져서 다시 모양 맞춰야 되고 하는데. 가운데 부분도 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옆으로 사면으로 붙여야 되니까. 됐습니다. 가운데 하얀색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도안이 굳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까요? 자, 이 도안을 떼어내고 여기 하얀 부분 가운데 직선도 해야 되겠죠?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네, 됐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위에 부분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